환경 오염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뭐 지금의 자카르타가 아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바타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도시 난개발의 대표적인 뭐 전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산따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싸아세안의 송창섭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현재 수도를 이전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난개발된 상태인데요. 자카르타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하루 종일 차가 막히고 뭐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하수 오염, 뭐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도시 난개발의 대표적인 뭐 전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 해서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기존에 이제 난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주민들 저항이 상당하고, 현지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도로 하나를 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국가의 어떤 이런 것도 강해야 되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가 옛날에 좀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 하나, 또 도로 하나, 하다못해 단지 하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뭐 부족장, 부족 관련된 법안도 통과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시를 우리처럼 새롭게 개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는 가끔 이렇게 도로를 놓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철거를 시키고 그거를 허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도시 개발은 참 자카르타의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시안게임 같은 이제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그런 것 같은 이런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치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아시안게임을 자카르타 단독으로, 보통 이제 그 큰 도시를 중심으로 치르는데, 이 단독으로 치르지 못한 것도 이 자바섬하고 스마트맛 섬이라는 양쪽 섬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명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50%가 다 이 자바섬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라 섬도 개발이 되지만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카르타에서 단독으로 치르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현지에 취재를 갔었는데 2부제였습니다. 차량 2부제였는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데도, 더군다나 그것도 도심 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였습니다. 제대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교통 상황이 심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렘방에서 일부 종목을 분산 개최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지금의 자카르타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이전에 는 지금의 국가 체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부족 국가 체제였습니다. 하나의 정부 아래 이루어진 이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자바섬의 수도는 자카르타가 아닌 족자카르타, 야코타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족자카르타고요. 족자카르타였습니다. 크라톤, 다시 말해 자바족을 다스리는 왕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사실상 이제 자바섬의 중부에 있습니다. 이 수도 역할을 했고요. 네덜란드 이제 이 식민부, 그곳의 수도는 이제 반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카르타는 여러분 무엇을 거로 보십니까? 바로 무역항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카르타를 이제 이 도시를 개발한 곳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식민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말레이시아 물라카라는 도시와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때 자카르타 이름은 바타비아였습니다. 자카르타가 아니라 바타비아였습니다. 지금도 자카르타에 가면 바타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카르타 수도에서 구도심 쪽으로 북쪽 이 해안선 쭉 올라가면 이 바타비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바타비아 동네에 가면요, 네덜란드 건물이 쫙 있습니다. 바타비아 광장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그 당시 그 식민지 시절에 지었던 건물이 쫙 있어서 상당히 좀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옛날스러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독립 후 인도네시아가 이제 건국 정부는 무역 항이자 가장 번화한 도시였던 이 바타비아, 이제 지금으로 하면 자카르타죠. 자카르타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도시를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수도죠. 이부코타 느가라, 이제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름은 이제 누산따라라고 하네요. 이게 자바어입니다. 자바어로 열도, 이렇게 군도, 이런 섬들이 모여있는. 인도네시아를 옛날 부르는 이제 자바어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자바족, 이제 부족이 여러 명인데 현재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이 자바족입니다. 자바족 부원인 자바족 사람인 조코이 대통령이 그걸로 누산따라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현지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이제 착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정지는 보르네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깔리만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많이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큰 섬인데, 이 아시아의 허파라고 부를 정도, 아시아의 커다란 폐, 거의 열대우림에서 생산되는 산소가 전체 이제 우리 아시아에 다 온다고 해서 아시아의 폐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지금은 이제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한다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행정 수도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종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일단 대통령궁이 이전한다고 하네요. 깔리만탄의 주도가 이제 발릭빠빤이라고 있습니다. 발릭빠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합니다. 발릭빠빤에서 서북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간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현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기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보초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는 이제 경제 수도 역할을 맡긴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행정 수도 노하우를 가진 우리 정부에게 사업 참여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이제 지금 이제 거기가 열대 불의 고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진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해수면이 조금씩 차오른다고 합니다. 도시가 점점 가라앉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질학적 변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현지의 이 상하 수도가 이제 엉망이어서 도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도시에 가서 이런 걸 정비해서 새롭게 구상을 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이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 도시 건설청, 우리 흔히 말하면 행복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수도 사업 전략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팀 코리아라는 이제 협약 체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과 민간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LH, 흔히 얘기하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외인력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참 이제 기네요. 그다음에 민간업체인 해외건설협회,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요. 민간기업은 이제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롱글로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그룹, DLEAC, SK에코플랜트 등이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 팀 코리아는 누산따라 신행정수도 인근의 건설 지원을 이 지원을 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영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수도 건설 핵심 구역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역 내 공무원 주택 시범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 이제 LH공사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협상 개시 승인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열린 이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누산따라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적극 이제 홍보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자금을 투입할, 투자할 나라가 이제 뭐 71개 이제 국내외 민간 업체들이 이제 투자 의향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의향서를 이제 제출하고 이제 이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중 이제 25개 이제 기업가는 이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이제 아까 LH공사로 볼 수 있고요.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2024년 초기 이제 투자 가능한 토지는 이제 921헥타르인데요. 여기 이제 그 토지에 이제 경쟁률이 이제 44대 1을 기록했다. 이제 예정된 토지보다 44배를 초과한 이제 청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좋다. 이런 거 이제 홍보하려는 거 같아요. 정부가 이전하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연쇄 이동하겠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시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개발되면서 공무원들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주택 단지 같은 경우 이제 21억 1천만 달러 가용 자본을 이제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 투자 회사가 약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뭐 동으로 치면 184개 동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힌 이제 세 곳은요. 첫 번째 이제 중국 건설제일그룹 여기하고 현지 개발사인 리사드 손브룬스필드 누산따라 요 컨소시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금액은 약 2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LH공사가 6억 5,9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부동산 개발사인 수마레쿤 아궁 여기가 이제 1,900만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정막빛 전망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사실 요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오늘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 말처럼 이 신도시 개발이 또 신도시 수도 이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밋빛 전망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 환경 오염입니다. 칼리멘탄이라는 이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봐야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여기가 허파입니다. 폐입니다. 밀림 훼손을 해야 되는데 도시를 개발하려면 그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사실 상당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 이주시키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그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가 2019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선됐는데 이제 5년입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내년 10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조코이 대통령으로선 자기가 이제 상황 노릇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여러분 임기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둘러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탄력이 붙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계획은 조코이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직후인 2019년 10월에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지금까지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전에 필요한 돈을, 이 자금을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임 대통령이 조코이 대통령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돈이 없다. 국회 법이 통과됐더라도 또 총선에서 얼마든지 그 관련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두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전에 엄청 많은 천문학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여러분 쉬운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자카르타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여러분 한두 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또 얼마에 누구한테 팔릴지도 현재 잘 모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로선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니네 돈 갖고 와서 개발해. 뭐 여기에 따른 뭐 우리가 뭐 개발 뭐 비용을 개발에 따른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하겠는데요. 니네 돈으로 와서 도로도 내고 땅도 가져가라. 뭐 분양도 해서 일부 가져가라. 이런 민간 복합 개발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공무원 주택을 지으면서 나머지 뭐 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 사업을 뭐 니네가 하라고 하겠지만 그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국가 개발 사업은 쉽게 바뀝니다. 그런 걸 봐서는 저로서는 이런 인도네시아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 또 누산 따라 이 개발 사업이 말처럼 쉽진 않을 거로 봅니다. 많은 이제 국내외 기관에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막상 현지에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싸아세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